어느 깊이 정도로 자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표면해부학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침도 같은 경우는 저희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양방 쪽에서도 침도를 쓰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포천 중국에 되어 있는 안강 교수가 침도를 직접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나 지금 동방에서 나온 침도 형태로 된 침도를 쓰다가 그게 이제 이게 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니까 지금은 아예 주사기에다가 주사기 끝에 주사 바늘을 침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끝에 끼우는 바늘을 침도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침도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침도를 안맹하여서 시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강 교수나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시암을 보고서 하거든요. 그 엑스레이실에 들어가서 옷 입고서 시암으로 보면서 자기가 그 병변 부위를 MRI나 CT로 확인을 해서 그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시암으로 보면서 침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확인하면서 시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병변 부위를 원인이 되는 부위를 국소적이고 아주 한 부위밖에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병변이 되는 부위가 국소적이고 한 부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나머지 어떤 구역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시암으로 놓고서 하다 보니까 그 국소적인 부위만 어떤 특정 부위만 딱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안강 교수한테 가서 침도 치료 받다가 돈 150만 원 뭐 이렇게 내고서 치료 받다가 안 돼가지고 저희 한의원으로 오는 환자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맹하에서 시술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도 되지만 그게 일정 정도 장점도 됩니다. 우리는 안맹하에서 시술하기 때문에 촉치를 통해서 부위를 잡아서 그 구역을 일정 구역을 필요할 때는 구역을 치료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지점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치료법을 가진다는 게 오히려 치료 효과를 더 좋게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그 불리한 요소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단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폐합성 수술의 진침 사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침도가 인체로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 원칙이죠. 하나는 정점, 정양, 가압, 분리, 자입 그렇게 됩니다. 정점이라는 것은 이제 촉지를 통해서 압제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부위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확인해 표기하고 무균 처리하는 거고요. 정양은 침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과학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척추에서 말씀드린 3요추 횡돌기를 자침을 해야 되는데 3요추 횡돌기를 자침을 하려면 그 위에 있는 피부를 뚫고 지방조직 뚫고 그 다음에 하우곡은 척추 길이 끝 뚫고 그러고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광배근 표피 뚫고 지방조직 뚫고 광배근 뚫고 그다음 척추 길이 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각각에 따라서 근육의 주행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주행 방향에 맞춰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침날의 방향을 약간씩 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침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뚫고 들어갈 때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뚫고 들어갈 거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압 분리입니다. 침을로 일정하게 약간의 압력을 가하는 거죠. 또는 침을 갖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병변 부위를 눌러서 그쪽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 이런 기타 조직들이 손상을 입지 않게끔 회피시키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침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겁을 많이 먹게 되죠. 상당히 두렵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차근하게 밟아나가면 거의 사실은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해법적 위치를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겠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침이 서서히 자입해서 들어가면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도를 가지고서 뭐 지금 치료예라고 해서 결정적인 치료, 뭐 척추 디스크, 경추 디스크 관련 치료, 그다음에 뭐 저면한 치료, 탄발제 이런 예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침도를 사용하면서 또는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린 은질침요법하고 결합되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정형외과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정형외과, 예전에는 제가 정형외과는 대등하게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제가 치료하면서 느낀 경우는 정형외과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뛰어넘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무궁무진한 치료 영역을 갖고 치료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되니까 열심히 배우셔서 그렇게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보면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 밑에 아킬레스건이나 저맥낭이 있는데, 그 저맥낭이 석회화되면서 결절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밑에 석회화된 결절종이 있어서 그 뒤꿈치 쪽이 후면으로, 소태 아래쪽으로 해서 뒤꿈치 쪽으로 걸을 때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한 그런 환자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쪽 손으로 결절종을 정확하게 잡고 나머지 조직들을, 여기가 이제 상당히 위험한 부위죠. 정맥 지나가고 근건이 다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회피시키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결절종 부위를 정확하게 절개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이거 사실은 이제 양방적으로도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렵죠. 이걸 수술을 해놓은 방법밖에 없는데, 수술을 하기도 선뜻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열어서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도로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프트랭 구축 환자입니다. 30대 여성분인데, 일반적으로 디프트랭 구축 환자는 되게 3, 4지 이쪽에 많이 오죠.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지죠.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은 불신이 되지만 이건 불신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불편한 게 이제 포켓, 주머니에 손이 안 들어갑니다. 걸려서. 근데 이 환자는 한 가락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손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손 자체가 이렇게 쥐어지지 않는,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런 상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했던 환자인데, 나중에 탄발제 치료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그 본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굵은 건을 중심으로 굵은 건을 절개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건을 절개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날이 들어갈 때는 이 방향으로, 건의 주행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돌려가지고 침날을 돌려서 건성의 일부를 끊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뭐 기혈 소통의 문제, 기혈을 소통시켜준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수술적인 민법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올바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 쪽은 치료할 때 굉장히 아프긴 합니다만은 이 여성분도 한 30여 차례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도 자기가 치료할 때마다 손이 조금씩 굽어지고 그러니까 30여 차례 정도 시술을 해서 지금은 완전하게 완치가 돼서 치료가 끝난 상태. 이런 방식으로 침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술요법이고, 두 번째는 만성 연조직 손상의 새로운 병인 병리론이라고 해서
이 연조직 손상을 의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침도요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조직은 이제 우리 인체 조직은 경조직하고 연조직을 구분되는데, 경조직은 뼈의 조직이죠. 연조직은 뼈 조직, 골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직을 연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장기를 연조직으로 볼 거냐, 또는 혈관이나 신경을 연조직으로 볼 거냐, 이런 거는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골 조직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연조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침도학에서는 신경하고 그다음에 주의신경 손상으로 인한 탄탄, 또는 폐용성 질병 이런 걸 제외한 모든 상과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침도학 쪽에 나오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폐용성 질환까지도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몇 가지 해보니까 일반 침보다는 좀 치료가 그래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 정도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요. 만성 연조직은 침도학에서는 4대 병리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착, 간혹, 연축, 도세, 요 4대 병리 변화가 이것이 완성 연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병인병리로 이야기합니다. 침도학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자세히 보면 하나는 유착이죠. 유착은 이제 근속막하고 근외막, 바깥쪽이 경막하고, 그다음에 근하고 근과 건 사이, 그다음에 건과 건 주위, 연결 부위, 그다음에 인대와 관절난간 또는 건, 인대와 골의 부착부, 그다음에 골간, 그리고 신경과 기타 연조직 저면이 유착이 되는 거죠. 이 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에서, 질환에서 굉장히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에서 보면 사실 유착이 없는 질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과 질환, 골상과,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거의 대부분 만성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유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EBS에서 명의 프로그램 많이 하죠. 거기에서 우연한 기회에 만성 골반동통 증후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자궁 쪽하고 접근을 자궁 주변에, 하복부 쪽의 자궁 주변에 유착으로 접근을 해서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유착된 부위들을 다 잘라주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중국에 해부학 실습을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카데바는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이게 카데바로서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가면서는 그쪽 교수들한테 좀 로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색채 수술하는 수술방에 여러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 수술하는 것부터 해서 눈 수술하는 거, 그다음에 폐절제 수술하는 거, 복부에 복강경 수술하는 거, 무릎 수술하는 거, 몇 가지 그런 수술들을 본 적이 있는데, 복부에 복강경 수술을 할 때 들어가서 같이 수술할 걸 좀 봤는데, 이 窒속가스를 넣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뺑뺑하게 불러있는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복강경이 들어가는데, 복강경이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소화기 쪽으로 들어가서 간 쪽의 질환을 치료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복강경에 그게 진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이로 이렇게 장기와 장기 사이로 이게 복강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강경이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하고 장하고 이쪽 장하고 장 사이가 다 유착이 되는 거예요. 하얀 조직들로, 섬유화된 조직들로 다 유착이 돼 있어갖고 복강경이 그냥 밀어서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거를 다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하고 유착된 것들을 다 복강경 가위로 자르면서 진입해서 실제 병수까지 들어가는 그런 수술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어혈이죠. 우리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한의학적 개념으로 하면 어혈이겠는데, 그래서 그런 유착이 굉장히 질환에서 중요한 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침도를 통해서 유착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십견에서 유착성 관절염이죠. 견복 밑에서 석회화되면서 유착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십견이 오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회 횡돌기 증후군도 일정히 그걸 볼 수 있고, 디프테리 구축이나, 그 다음에 특히 많은 게 만성 골반동통 증후군. 이거는 저희가 그 전문적으로 원장님들이 침도를 배우신다면 나중에 이 만성 골반동통 증후군 전문으로만 하셔도 아마 굉장히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골반동통 증후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섬유화된 분위기 유착 문제가 만성 골반동통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착을 침도를 통해 방리를 해서 치료하는 그런 기전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십견에서 견복 밑으로 앞에 전면에서 앞쪽에서 이 바깥쪽에서 들어가기 편한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앞쪽이나 뒤쪽에서 들어가는 게 편한데 앞쪽에서 들어가지고 견복 밑으로 들어가서 유착된 부분을 절개해주면서 치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옆으로 들어가서 견복 밑으로 침이 견복 밑으로 들어가서 이 유착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침이 견복 밑으로 쑥 들어갑니다. 방향만 잘 조절해서 들어가면 쭉 깊게 들어가는데 이 유착이 있으면 침이 들어가다가 막혀버려요. 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절개해주고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침이 들어가서 옆으로 가서 침이 굽어지는 걸 보이죠? 밑으로 들어가서 유착된 부분을 절개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십견 질환에서는 가장 많은 게 이거죠. 유착으로 인한 오십견 질환.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견복 밑으로 들어가서 절개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방금 본 동영상에 있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12월 12일 날 왔을 때의 상태가 이제 상지가 완전히 옆으로 굽어진 상태로만 거상이 되죠. 거상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지금 그 한 번 치료하고 동영상에 있는 거 치료하고서 그 다음 15일 날 내원했을 때 팔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치료했는데도 이 정도로 좋아질 정도로 유착을 정확히 절개를 해주면 그렇게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3회 횡돌기 증후군인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회추가 이제 가장 척추 중에서 3회추 횡돌기가 가장 큰 횡돌기인데 3회추 횡돌기에 부착되어 있는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요통을 유발하는 또는 심하면 척추 디스크 형태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을 합니다. 그래서 3회추 횡돌기를 정확히 맞춰서 침도로 정확히 맞춰서 그걸 절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반응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흉이 지죠. 피부 바깥에 흉이 지는데 그게 조직 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인데 반응 조직을 성해시키는 거죠. 수술 또는 외상으로 해서 진피층 신부까지 현상을 이용해 반응 조직을 제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것도 치료 병변을 유발하는 중요한 병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 후 후유장애나 만성 어깨결림증, 백동 변행증, 테니스 엘보, 만성 테니스 엘보 이런 치료에는 내부에 조직 내부에 그런 반응 조직이 있어서 그 반응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고 그 반응 조직을 제거해줘야만 치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 조직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이제 만성 어깨결림증 치료하는 건데요.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테니스 엘보는 이제 우리가 가장 좁게 이야기하면 외상과염이죠. 외상과염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한 주통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테니스 엘보 형태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좁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외상과형, 이 테니스 엘보인데 그 테니스 엘보와 똑같은 형태로 통증을 유발하는데 아프기는 똑같이 아픈데 그 외상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외상과를 지나는 신근건에 건초염이 발생하고 그 건초염이 오래되면 거기에 이 반응 조직이 생겨요. 좁쌀만한 반응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쌀알 정도 되는데 더우세요? 에어컨 좀 킬까요? 예. 그래서 그 쌀알 같은 조직이 이 병변 부위에 그런 쌀알 같은 조직이 반응 조직이 생기는데 그 반응 조직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가 우리 그 한의쉼터나 뭐 이런데 우리가 원장님들 만나서 이야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어떤 분은 아주 쉽게 치료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치료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병인 자체가 다릅니다. 병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외상과염 같은 경우에는